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와 친구로 지내다가 애인 사이로 이렇게 발전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근데 이 새끼가 조세다가 구슬을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얘랑 헤어졌다. 아.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질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우리 흔히 인테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정말 뭐 어디가 매우 작다거나 발기됐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또 그 당사자들이 또 마음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애무해줄 때 간지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애무를 해주어야 할까요? 관계 중에 애무해주다가 자꾸 눕고 몸을 비틀고 난리치니까 제 집중도 깨지고 관계 시 분위기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좀 섹스하기가 좀 곤란한 여성 같고 약간 좀 아이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아이스러운 게 좀 순수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네. 간지러움 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성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기에는 섹스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여성들에게는 뭐 주물러 주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주물러 줘도 또 간지러워해요. 그런 여성들은 네. 스스로 좀 변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뭐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데 네. 그 이제 성적으로 이게 섹스를 하면은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성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게 딱 바뀌잖아요. 신체 받아들인 센서들이. 근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죠. 간지러움을 타는 부위들이 이게 잠재적으로는 이제 성감대로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부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온몸이 성감되죠. 그렇게 좀 개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네,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 쪽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여자 쪽에서 본인이 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분들은 또 해주는 것도 잘 못해요. 그냥 아.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직 그 삽입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애무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계는 뛰어넘고 가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삽입 섹스만을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꼭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네. 뭐 삽입 섹스는 가능한데 네. 뭐 잘 느끼시고 잘 하지만 네. 그 애무하거나 이러면은 네. 뭐 간지러운 느낌이 확 드나 보나요. 그래서 음. 그걸 뭐 고치는 건 저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이 조금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어서 왜냐면 여자들은 보통 이제 분위기를 따지고 이런 여자들을 보면은 애무를 뭐 20분 이상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삽입 섹스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애무하고 이러는 걸 싫어하시나 보구나. 왜냐면 이게 애무를 즐기는 남자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걸 매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남자들한테도 노동이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 그거를 즐기고 하는 남성도 많아요. 많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즐기고 싶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질문하신 분은 그런 거를 좀 해주는 것도 즐기고 받는 것도 즐기는 분 같은데 네. 또 파트너가 간지러워하니까 아. 근데 이런 분들은 해주는 것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안 맞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이게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정말 오늘 많은 걸 가져가셨네요. 이거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네, 더 자세한 게 이제 궁금하신다면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또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 28이면 네. 교육은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거든요. 아, 맞아요. 왜냐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야동스러운 이야기들만 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급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 지금 인지하고 있을 때 본인이 이런 거를 인지하고 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네. 궁금증이 들고 할 때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런 게 만약에 계속 늦어지면 계속 그거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남성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20대 분들이 아직은 이제 선입견도 적고 경험도 이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흡수력도 좋은 것 같아요. 수용력도 좋고 그래서 아 그게 중요해요. 네, 뭔가를 배우면은 훨씬 더 이제 발전의 여지가 큰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질문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중반이시고 섹스 경험은 30번 정도 있다고 하시고요. 이제 여성의 성감대, 특히 질 근처에서 찾는 요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거기를 자극을 해봐야죠. 질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의 성감대, 뭐 애무할 때의 성감대인지 성적인 느낌이 드는 성감대들은 온몸에 분포하고 있는데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자기가 직접 거기를 자극해보고 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극해보고 저런 식으로 자극해보고 여러 가지 좀 해봐야죠. 그래야 찾을 수 있고 네. 질 근처 찾는 요령이 궁금합니다. 질은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질 근처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그러네요. 질 근처면 다 성감되겠죠. 거기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질 근처라면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소음순, 대음순 뭐 이런 바깥 영역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질 근처는 다 성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럴 섹스를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질 근처를 자극하는 요령이 이제 궁금하다는 건데 그러면 찾는 요령이라는데 찾는 요령은 직접 해봐서 반응이 달라지는 부위를 찾거나 아니면 물어봐야겠죠. 이걸 뭘 직접 애무를 해가면서 반응을 이제 캐치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고 예, 직접적인 해봐서 나온 궁금증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질문을 만드셨네요, 이분은. 그 질문을 해야 돼서 좀 급하게 만드신 뭐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제 일단 섹스를 좀 시도를 해보시고 하시면 더 유익한 답변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섹스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무기라는 답변을 쓰셨는데 네.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질문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섹스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느낌도 약간 들거든요.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신 거 보면. 그런데 그렇죠. 아직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신 거는 없는 뭔가 갈망하는 상태?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무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는 무기의 맛을 본 건데 아, 이미 그러면 경험을 해보셔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아무튼 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분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0대 남성분인데 네. 여성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고 직업 특성상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다 보니 성경험이 10회 이하로 적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은 누구보다 강하고 파트너에게 만족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섹스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정의는 여자와의 스킨십, 즉 애무하는 동안에 국한되어 있는 정의이고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섹스는 아직은 두려움 혹은 공포인 것 같습니다. 30대가 된 지금에는 그나마 공포보다는 두려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에는 여성들의 삽입 공포증과 유사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삽입 없이 애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잘 못하는 걸 상대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100%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 테크닉을 배워서 내가 더 자신감 있게 즐거운 성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정식으로 배워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세 명 중에 효과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 교육을 받았을 때. 네. 두려움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걸 글만으로 그게 느껴지시나 보네요. 그게 느껴지죠.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네. 이런 사람들은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이게 다 받아들이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몸치거나 그 섹스에 대한 센스가 너무 많이 없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잘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그 여성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이제는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모의 기준이 높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섹스할 때 있어서요? 아니 네. 뭔 인간관계를 할 때 아. 섹스뿐만이 아니라 네. 외모를 가지고 뭐의 기준을 둔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남성들이 그 외모의 기준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쁘면 좋죠.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기준이 높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눈이 높다. 눈이 매우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또 바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금 어렵네요. 본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도 섹스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삽입 섹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보통 그 남자들이 조루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트라우마처럼 생기는 증상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근데 조루를 너무 창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길어져요. 그걸 자기의 강박관념으로 갖고 있으면 누구나 그 조루라는 증상을 겪을 수도 있고 뭐 안 겪을 수도 있지만 관계가 지금 횟수가 너무 적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러면 조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거를 창피해한다거나 뭐 여기 보면 뭐 조루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공포보다는 두려움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뭐 창피하거나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조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게 이게 조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조루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그 감각이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질 내부에서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또 사전에 오는 그 조루하고는 조금 다른 거. 다른 또 네, 다른 네. 예민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소개였어요 지금까지. 그 네. 섹스가 이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질문을 보면은 자 이제 섹스를 정말 진지하게 잘하고 싶은데 실전 외에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실전이 있어야 자기가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상상만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눈이 높아서 섹스를 안 하는지 뭐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섹스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섹스를 해야지. 그거 언제까지 안 하고 뭐 네. 리얼도르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완벽주의적인 약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부딪히면서 이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완벽해진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그 실전에서 잘하고 싶은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전에서 동시에 연습을 하는 게 좀 이상적일 것 같긴 하네요. 아직은 공포스러울지라도 좀 부딪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꾸 조류도 겪고 네. 잘 못하는 그런 과정도 겪고 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네. 너무 그렇게 수학적으로 아니면은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습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라서 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보면은 섹스 실력 향상만 놓고 봤을 때 100번을 한다고 하면 한 여자와 100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명의 여자와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100명의 여자와 한 번씩 하는 게 낫겠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새로운 질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질을 만나는 거라 두세 명하고 네. 33.3회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과 100회를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질도 페니스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있고 페니스도 질에 익숙해져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익숙해지면서 또 나오는 테크닉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하고 해서 나오는 테크닉은 좀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익숙한 질하고 나오는 테크닉은 상당히 교감이 필요하다 그럴까? 서로의 텐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는 테크닉은 좀 오래될수록 네. 좀 좋고 좀 가벼운 것들은
그냥 뭐 새로운 파트너가 좋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질문에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네네. 과연 그 보통 남자들이 네. 살면서 100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이죠. 네. 현대 사회에서는 네. 뭐 100명 이상 만나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또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뭐 엄마 품에서 모범적으로 자란 남자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죠. 저는 솔직히 뭐 남자든 여자든 많은 이성과 교제를 좀 해봤으면 하고 나서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게 없이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섹스 경험도 충분히 해보고 나서 같이 살지 말지도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예전에 그 자만추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이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이게 개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자보고 만난다 이렇게로 바뀌었대요. 섹스를 먼저 하고선 이제 뭐 사귈지 말지 결정한다 이렇게 단어 뜻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윤리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방된 사회를 위해서 또는 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아무래도 일단 자보고 결정한다 이게 20대들 사이에서 조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30대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보고 뭐 서로 섹스도 해보고 네. 남녀가 사귀는데 섹스를 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있듯이 그 섹스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네. 손 잡듯이 키스하듯이 네. 섹스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난 자만축을 해서 뭐 자지만 만지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세 번째 질문 보면은 피지컬적으로 그곳 여기 페니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곳이 부족한 남성도 여성에게 진로 오르가즘을 선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이나 혀 기술에 집중해야 하나요? 저는 어떤 여성이 테라피 컨설팅을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가장 인상에 남고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남성이 있대요. 그 남성의 페니스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성이 제일 기억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사이즈는 그렇게 저는 뭐 크든 작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두께를 중요시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사람은 길이가 좋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건 뭐 테크닉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데 네. 페니스 사이즈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길이 두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귀두의 모양도 많이 따지게 되나요? 뭐 일단 뭐 귀두의 모양 버섯 있잖아요. 버섯. 네. 뭐 버섯 모양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양 크기가 다 다르죠. 뭐 뾰족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에게 맡겨야지 그걸 남성이 어떻게 하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해가지고 구슬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쨌든 여자들이 결정할 문제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여성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와 친구로 지내다가 애인 사이로 이렇게 발전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근데 이 새끼가 젖에다가 구슬을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얘랑 헤어졌다.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우리 흔히 인테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정말 뭐 어디가 매우 작다거나 발기됐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또 그 당사자들이 또 마음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매우 작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매우 작다는 거는 그게 사이즈로 표현을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게 매우 작은 거죠?
뭐 발기됐을 때 뭐 한 뭐 3cm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발기됐을 때. 그러면은 좀 매우 작은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존재는 하는 건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의학적으로도 그런 확대 수술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막 네네. 그거 이상이면 뭐 이렇게 오히려 아까 그 경우처럼 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다가 음. 구슬을 박아서 네. 이 여성이 하지 도저히 이거 네. 그리고 큰 거를 여성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시네. 적당하면 돼요. 적당하다는 것도 참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한 7cm, 8cm 뭐 이 정도만 돼도 발기시에 그렇다는 거죠? 발기시에. 네, 발기시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섹스를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질문은 부족한 남성이라고 했는데 부족하게 만약에 7cm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질 오르가즘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만약에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의술의 도움을 받은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너무 크게만 아니면 보통 보면 일반적인 남자들이 더 크게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8cm에서 뭐 10몇 cm 이런 정도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뭐 얼마나 더 키우려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수치로 표현하자면 한 10cm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cm 정도 가장 이상적인 건 8cm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조금 평균보다 좀 짧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왜 8cm냐고 안 물어보는 거. 8cm 이유가 뭔가요, 진짜? 이제 그게 이제 질 길이가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8cm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8cm면 네네. 충분하다고 보고 이론적으로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질을 짧게 놓고도 우리가 그 단어도 8cm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죠. 이게 그 소위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속궁합 이것과도 좀 연결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질이 그 보통 8cm라고 한다 그러면 페니스도 8cm니까 이게 질에 딱 들어맞는 뭐 그런 느낌일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남자들이 그 속궁합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또 여성들이 또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가에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섹스에서. 그러니까 사이즈만으로 속궁합을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한 것도 너무 이제 이런 그 사이즈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서. 뭐 무슨 근거로 부족하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네. 주로 이제 사이즈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젊으신 분이 발기력이 약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보면은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강을 하게 되면 생리니, 즉 섹스 초보를 위한 강의나 커리큘럼도 마련되어 있나요? 이거는 뭐 꼭 뭐 생리이다 뭐 어른이다 뭐 이걸 떠나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이 커리큘럼이 만약에 있으시면 이거를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 뭐 교습 설명회 같은 건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분은 뭐 섹스가 몸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디서 배우신 분 같은데 이걸 이런 단어를 쓰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섹스가 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통으로 쓰는 거라서 이분은 되게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너무 오버해서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 그 중요한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느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이 20, 30대가 이제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남자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더 많이 편향돼서 그쪽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SNS, 뭐 카카오톡 포함해서 그 온라인을 끊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끊으면은 뭐 어떤 게 좋나요? 아니 그래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네. 만나서 손도 잡고 다니고. 근데 만나려면 SNS로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애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그걸 최소화하라는 얘기죠. 전화를 하든 네. SNS를 하든 네.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하면 되는데 네. 온통 그 SNS 안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생각을 조금 0, 1 이렇게 디지털화하지 마라. 약간 흑백처럼 보지 말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놓치는 게 더 많고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의사소통이 조금 많이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공감이 되는 게 저 온라인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부딪히면서 사람을 만나는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 20, 30대 남성분들한테 그 오프라인 만남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실생활에서 만나는 관계가 그게 진짜인 거지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그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만남을 추구해야지만 우리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섹스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건데 남성들이 아니라 남녀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남성들은 조금 세상이 좀 많이 못 살게 하는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섹스에 대한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되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더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게 가능해지면 섹스도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안 해봐서 그래. 쉽게 생각하고 좀 네. 편안하게 생각하면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밥 먹듯이 걸음마 떼듯이 만약에 뭐 자기가 배우는 게 춤을 배운다 그러면 춤 처음 할 때 동작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가 연습하고 하면은 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자기가 악기를 부르면 처음에 도레미파도 잘 못하다가 어느 정도 연습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섹스는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셨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그 카카오톡 아까 온라인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 그러네요. 요즘은 그게 없으면 또 생활이 안 되니까 네. 카카오톡 아이디가 WIPER 와이퍼 검색하셔가지고 뭐 연락 주시면 뭐죠 채널 이름이 뭐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뭐 궁금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